자, 이번 시간에는 주어진 도면을 보고요. UGNX에서 모델링 작업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면을 보면 그래서 오른쪽 상단에 등각도가 자리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등각도 기준으로 해서 위에서 바라본 평면도, 그 다음에 앞에서 바라본 그래서 정면도인데 실제는 평면도를 수평 방향으로 해서 가운데 센터를 지나는 절단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절단선이 있고, 그리고 시선의 방향에서 앞에서 바라보고요. 그리고 섹션 A-A 문자 기호는 A라고 적었어요. 그래서 섹션 A- 그래서 정면에서 바라본 섹션도가 자리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서 바라본 그래서 우측면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먼저 작업 순서는 해서 베이스부터 작업을 먼저 할 거예요. 그래서 사각 베이스를 첫 번째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해서 핸드폰 몸체 바디 작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베이스는 사각 베이스는 블록 명령을 사용할 거예요. 블록. 그래서 블록에서 논 스케치 피처 모델링 방법으로 작업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핸드폰 본체는 그래서 스케치 피처 모델링 방법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스케치 작성을 하면서 할 거고요. 자, 핸드폰 본체 요게 모양을 작업을 하는데, 얘를 두 번째로 하는데, 자, 먼저 형상은 평면도에 보면 이렇게 사각형에 테이퍼져 있는, 경사져 있는, 왼쪽이 60이고 오른쪽이 50이네요. 그래서 테이퍼져 있는 사각형에다가 코너에 라운드가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수직하게 돌출이 되는데, 돌출하고 나서 보니까 옆에가 두 줄로 보여집니다. 평면도에서. 그러면 900각도 90도 기준으로 해서 안쪽으로 5도가 양쪽 두 개 2-가 있죠. 우측면에서 봐서도 동일하게 2-95도니까 직각 기준으로 해서 내측으로 5도 9배가 져 있어요. 그래서 본체는 1차로 돌출 작업을 하면서 스케치 작성한 다음에, 그리고 옵션에 9배도 적용을 할 겁니다. 자, 돌출을 하면 기본적으로 평평하게 만들어져요. 윗면이. 자, 그런데 윗면이 이렇게 곡선으로 해서 R175에 그 다음에 R값 180으로 해서 S자 형태로서 볼록 오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면에서 봤을 때는 R150으로 완만하게 볼록한 형태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평평한 면은 그래서 정면에서 봤을 때 S자 형태가 되고, 우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호 형태로, 볼록한 호 형태로 요거를 윗면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수입 명령을 사용해서 커팅 작업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해서 일단은 요게 중간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이 해서 액정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커팅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LCD 액정이 들어가는 부분은 여기는 그래서 커팅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어요. 버튼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버튼. 그래서 원형 포켓인데 실제 보니까 그래서 X축 직경과 Y축 직경이 달라서 여기서 타원입니다. 그래서 버튼 타원 형상으로 되어 있는 이것도 커팅 작업을 해서 형상을 완성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스피커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게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섹션도를 보면 돼요. R20으로 오목하게 되어 있는. 그래서 통수화기 버튼에서 요거는 수화기 스피커 있는 수화기 쪽이죠. 그래서 요게 부분은 원형이었으니까 회전 컷을 할 거예요. 그래서 회전 컷으로 해서 그 다음 이제 최종 마무리는 해서 블렌드 필렛 블렌드로 해서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순서였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작업 순서대로 하나씩 작업을 할 거고요. 그 다음 원점은 어디로 할 거냐면요, 절단선 기준으로 해서 정면에서 봤을 때 R175랑 R180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측면에서도 보면 가운데 센터 라인, 즉 여기가 센터 라인은 우측면에서 센터 라인은 평면대 절단선입니다. 그거 기준에서 중심이 해서 R150이 거기를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점은 이 선상에서 하나를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원점 또 어디로 할 거냐면 치수가 왼쪽에서부터 5, 그 다음에 사이 이렇게 쭉 직렬 치수 기입으로 해서 전체 치수가 있고요. 그 다음 정면도에서 봤을 때는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치수가 나와 있습니다. 25, 그 다음에 R175의 중심점 위치 치수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원점은 어디로 할 거냐면요, 요거 말고요, 여기 있는 원점으로 안 하고 여기를 원점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형상 기준으로 해서 센터 라인이 지나가면서 왼쪽 편을 원점으로 할 겁니다. 평면도. 정면도의 원점은 베이스 위쪽 여기를 할 거고요. 평면도의 원점은 얘가 아닌 여기서 이걸로 작업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해서 원점 위치도 정해졌고 하니까 한번 해서 순서대로 작업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블록의 크기는 140 곱하기 70 곱하기 10이네요. 그래서 NX에서 유지 NX에서 새로 만들기 버튼 아이콘을 클릭을 한 다음에 단일 부품 설계 모델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확인 작업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제일 첫 번째 명령은 그래서 돌출 명령 옆에 보면 드랍 다운 버튼이 있는데요. 그 삼각형을 클릭을 하고 그래서 블록 명령을 실행을 합니다. 자, 먼저 블록의 크기는 140, 그 다음에 70, 그리고 높이 10,
자, 그 다음에 자, 블록의 기준점 6면체에서 바닥 기준으로 해서 좌측 하단에 기준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원점, 블록의 원점은 여기가 되고요. 모델링 원점 여기입니다. 이 차이가 35예요. 자, 그러면 점 다이얼로그 원점에서 점 다이얼로그로 선택을 한 다음에 Y축으로, 자, Y축 여기가 플러스인데 앞쪽으로 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35 위치 이동하고요. 모델 원점은 여기인데요. 그 다음에 블럭의 기준점은 아래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0mm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Z-10을 입력을 합니다. 엔터. 그리고 확인을 하고요. 최종 확인. 결과 표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맞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델링 원점은 베이스 블록의 왼쪽 가운데 위쪽에 원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블록의 기준점 원점은 여기가 되고요. 그래서 점 다이얼로그로 해서 Y축으로 마이너스 35, Z축으로 마이너스 10 위치에 위치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최종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있는 형상을 작업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스케치 작성 해서 직접 스케치에서 스케치 아이콘을 눌러서 되고요. 그리고 삽입에 타스크 환경 스케치를 이용을 해도 됩니다. 타스크 환경 스케치는 전에 단축키 설정에서 Shift S로 등록이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명령 Shift S 키보드에서 단축키 입력을 하고요. 자, 명령 실행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기준면 스케치 작성할 평면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선택 필터에서 데이터 평면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좌표계 평면에서 XY 평면 이거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사각형을 그리면 돼요.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사각형 그리기 직사각형입니다. 근데 테이퍼져 있으니까 구속 조건에 자, 표시 방법에서 구속 조건 모든 구속 조건 표시를 해 보고요. 그리고 여기 직교 딜리트 여기도 직교 딜리트 여기도 직교 딜리트 직교 딜리트 그 다음에 여기는 해서 3초 이상 눌러서 마우스를 클릭하면 퀵픽 창이 나타나고요. 빠른 선택 창에서 해서 구속 조건을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 하겠습니다. 자, 이스케이프 누르고 그 다음에 요 끝점을 잡고 이렇게 움직이면 지금처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방법에는 제일 첫 번째는 얘 경사랑 이 경사는 같아야 돼요. 그리고 얘 위치랑 센터 기준으로 해서 같이 움직이게끔 할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얘 경사랑 같게 하기 위해서 먼저 구속 조건 바로 옆에 보면 대칭 만들기가 있어요. 그래서 대칭 만들기, 대칭으로 만들기 아이콘을 누른 다음에 첫 번째 객체는 위에 경사선
2차 객체는 아래쪽 경사선, 그 다음에 중심선은 X축을 선택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닫기를 하면 위에 라인을 움직이면 같이 아래쪽도 동일하게 크기, 그 다음에 이런 게 동일하게 움직여져요. 자, 그 다음에 구속 조건에 보면 왼쪽 선, 오른쪽 선은 수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왼쪽 선을 선택해서 구속에 수직 구속, 오른쪽도 동일하게 수직 구속을 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크기, 사이즈 구속을 줄 겁니다. 그 다음에 위치 구속도 줄 거고요. 자, 먼저 크기 구속을 줘야 되는데, 먼저 여기 보면, 자, 왼쪽은 6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수 들어가서 이 라인 선택해서 치수 60, 그 다음에 오른쪽은요, 여기 보니까 50, 세로 방향 직선 선택해서 여기 치수는 50이고요. 그 다음에 가로 방향의 치수,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수는 없어요. 근데 바로 치수는 없는데 여기 있는 직렬 치수를 다 더하면 답이 나오긴 하는데요. 그래서 37 더하기 5 더하기 20 더하기 10 더하기 13 더하기 15 더하기 15 더하기 15 더하기를 쭉 더하면 아마 130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왼쪽 폭 5, 그 다음에 오른쪽도 5가 되고 전체 140에서 10을 빼면 다 더하면 130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선을 선택해서 수평 치수가 130. 자, 크기 치수는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위치 치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모서리에서부터 원점에서부터 5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축이랑 여기 있는 선의 위치 치수는 5가 됩니다. 자, 가로 방향 위치는 됐는데 세로 방향의 위치는 안 줬는데도 완전 정의가 됐어요. 그거는 대칭으로 만들면서 가운데 기준에서 대칭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그때 자동으로 세로 방향 위치가 적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완전 정의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스케치를 필렛을 할 건지 여기 솔리드를 필렛을 할 건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 화면 상태에서 그림판 JPG 원본 이미지가 JPG에서 이미지가 깔끔하지 않아서 여기가 솔리드 필렛인지 그 다음에 서피스 필렛인지 작업이 조금 난해하기 어려운데 여기서는 솔리드 필렛으로 할게요. 자, 솔리드 필렛과 서피스 필렛은 구배가 있을 경우에는 결과가 달라져요. 구배가 없을 경우에는 스케치 필렛을 하든 솔리드 필렛을 하는 동일한데요. 구배가 들어갈 때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판단하기가 좀 어렵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진 차이가 변하지가 없어 가지고 이거는 그냥 솔리드 필렛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예제를 통해서 솔리드 필렛과 서피스 필렛을 구분해서 설명할 때가 아마 내일쯤에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기본 베이스는 작업이 스케치가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돌출할 겁니다. 자, 최대 높이는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우측면에서부터 제일 높은데 정면에서도 제일 높은 데는 없어요. 어차피 수입으로 해서 위쪽을 잘라낼 거니까 자, 기본 치수 15에서 넉넉하게 20 아니면 30으로 해놓고 위쪽을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케치 종료를 한 다음에 돌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대상은 연결된 곡선에서 마우스로 여기 있는 스케치 선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거리 높이는 여유있게 한 30 정도. 불은 합치기 결합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구배를 사용을 할 겁니다. 시작 한 개로부터 구배 각도는 5도가 돼요. 안쪽 내측 구배니까 플러스 각도를 주면 돼요. 바깥쪽 외측 구배 하겠다 그러면 마이너스 각도를 주면 되고요. 그래서 90도에서부터 안쪽으로 5도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확인을 하고요. 자, 그리고 솔리드 필렛을 할게요. 자, 오른쪽은 두 개 모서리 엣지 기준으로 해서 R10, 왼쪽은 R26입니다. 그래서 명령은 모서리 블렌드 명령을 사용을 하고요. 모서리 블렌드 같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R값 10. 그래서 모서리 선택해서 여기랑 양쪽 두 군데 그리고 적용을 하고요. 반대편에는 R값이 26이에요. 26 두 군데 엣지 선택을 하고 확인 작업을 합니다. 자, 다음은 자, 평평하게 돌출을 해서 위쪽 면이 평평해져 있는 이 면을 해서 라운드 곡선 형태로 잘라야 돼요. 그래서 정면에서 봤을 때 S자 형태에서 곡선, 그 다음에 우측면에서 R150짜리 원으로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수입면이 필요합니다. 수입곡면. 자, 그러면 수입 작업을 하기 위해서 먼저 기준면은 그래서 이거는 정면에다가 스케치 작성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케치 Shift S 눌러서 데이터 평면을 기준으로 해서 정면에서 XZ 평면을 클릭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명령은 원호 그리기를 사용을 해서 첫 번째는 볼록하게 두 번째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오목하게. 그래서 요 끝점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객체선의 필터에서 5선의 필터에서 여기 있는 곡선상의 점은 해제하고 정확한 끝점을 잡기 위해서 체크 해제했습니다. 끝점과 반대편 그리고 안쪽으로 오목하게 자동으로 탄젠트 구속이 부과가 됐는데 혹시 안 됐으면 부과를 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경로를 딱 이 끝에서 맞추지는 않을 겁니다. 이거 구배가 적용돼 있어 가지고요. 약간 이 선이 확장되게끔 좀 할 거예요. 그 다음 또 위치도 적용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자, 점 그리기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점. 자, 점 그리기에서 요번에는 이 곡선상에서 점 요거를 해서 5선의 필터에서 곡선상의 점을 해가지고 마우스로 여기서 클릭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반대편에도 동일하게 클릭을 해줍니다. 닫기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구속 조건에 에서 단축키 C 누르셔도 되고, 또는 여기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셔가지고, 자, 첫 번째는 여기 모서리 엣지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점이랑 원호가 잡혔네요. Shift 누르고 여기 점이 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호가 잡혔는데 점이랑 그래서 곡선상의 점. 자, 그리고 반대편에도 동일하게 점이랑 그 다음에 요거를 곡선상의 점으로. 자, 그 다음에 가로 방향의 위치는 정의가 됐고요. 세로 방향의 위치 15. 자, 취소 명령 아이콘을 클릭해서 X축 또는 원점이랑 이 점의 높이가 15가 되고요. 오른쪽도 동일하게 15가 되네요. 자, 그리고 R값, 잠시만, R값 하기 전에 요거 먼저 할게요. 자, R175의 중심점이 이 원어의 여기 중심점이 그래서 원점의 위치는 48. 그래서 여기 있는 축이랑 여기 위치 치수가 이렇게 48. 그리고 원어 선택해서 R 값이 175. 그 다음에 그래서 오른쪽은 R 값이 180입니다. 원어 선택해서 R 값 180. 그러면 구속 조건은 두 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완전정의. 그 두 개는 여기 끝점, 양쪽의 끝점에 대한 거 이스케이프 누르고. 자, 그러면 여유 있게. 자, 좀 더 그려준 이유는 뭐냐면 이 선이 원호가 이 여기서부터 여유 있게 그래서 바깥으로 삐져나오게끔. 그래서 5mm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가 5mm거든요. 그래서 구속 조건 C를 눌러주시고, 자, 이 원의 끝점은 이 모서리 엣지랑 곡선상의 점에서 이렇게 반대편 내도. 그러면 완전 정의가 됩니다. 이 끝점이 여기 있는 모서리 또는 Y축이랑 곡선상의 점에서 이렇게 먼저 경로 작성부터 했습니다. 자, 그리고 스케치를 종료하고 나가고요. 자, 제가 요번에는 요 끝점을 일부러 여기 모서리 그러면 이쪽 면이랑 일치를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곡선상의 점으로 해서.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거 작업을 할게요. 우측면에서 R150. 자, 그러면 스케치 작성에 Shift S. 자, 요때는 이제 어디로 할 거냐면 요게 면을 기준면으로 할 거예요. 요 끝점을 여기다 맞췄으니까. 자, 그러면 해서 선택 필터에서 데이텀 좌표계가 아닌 면, 솔리드 면 선택으로 바꾸고요. 마우스로 여기 있는 베이스 옆면을 클릭을 합니다. 클릭이 제대로 안 됐네요. 다시 클릭. 오케이.
자, 그리고 확인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원호 그리기 아크에 A를 입력해서 일단은 볼록하게 모양부터 하나 그려 놓겠습니다. 자, R150의 중심점이 여기 있는 센터 라인을 향해요. 자, 그러면 화면을 조금 축소하고 이 원호의 중심점이 여기 아래쪽에 있네요. 원호의 중심점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구속 조건 부과하겠습니다. 단축키 C 아이콘을 클릭하셔도 되고요. 제일 첫 번째 이 원의 중심점이랑 Y축이랑 이렇게 곡선상의 점을 해서 이게 같은 선상이 되게끔 먼저 구속을 주고요. 자, 그 다음에 마우스 가운데 버튼 누르고 화면을 살짝 틀고 나서 보면 여기 있어요. 이 원의 끝점이랑 얘랑 구속을 부과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끝점을 선택을 하고요. 원호랑 그래서 참고로 요거 중간점을 먼저 할게요. 중간점을 구속해야지만 양쪽이 같이 변해요. 그래서 중간점을 먼저 한 다음에 그리고 다시 끝점이랑 원호랑 선택해서 그래서 곡선상의 점 하면 일치가 될 거고요. 우측면 보기 컨트롤 알트 라이트의 R.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 이게 원호로 선택해서 이렇게 움직이면 옆에가 같이 움직입니다. 중간점이 먼저 들어가 있어서요. 자, 그러면 원호의 크기가 얼마냐면 R 값이 150이에요. 자, 취소? 이게 나갔으니까 자, 취소 명령에서 원호 선택해서 R 값 150을 입력하겠습니다. 자, 한계 구속 조건이 남아있는데요. 중간점을 줬기 때문에 한계 구속이 남고요. 만약에 중간점을 안 주고 바로 일치만 했다. 곡선상의 점으로. 그럴 땐 양 끝점에 대한 위치 두 개가 구속이 남게 됩니다. 자, 취소 명령은 탔고요. 자, 이 끝점의 위치도 이 형상보다 길게. 그래서 요 모서리랑 맞추겠습니다. 구속 조건 아이콘을 클릭을 할게요. 단축키 C 누르셔도 되고요. 여기 있는 끝점이 여기 모서리랑 곡선상의 점 중간점이 있기 때문에 반대편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스케치 종료하고 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10분간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